안녕하세요, 혜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마지막 영상 올린 지 꽤 됐는데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질문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뭐 질문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달린 건 아니어서 이게 양이 많지는 않은데 질문 달린 거 플러스 제가 일본 유학 준비하고 일본어 공부했을 때 궁금했던 점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자문자답 Q&A라는 주제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지금 교토에 있는 리츠메이칸 대학 기누가사 캠퍼스의 산업사회학부에 다니고 있는 3학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은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본 유학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애니메이션이랑 J-POP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특히 자니스에 많이 빠져 있었어서 자니스 노래들을 들으면서 저 콘서트에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거든요. 자니스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는 일본에 집 주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지금이야 돈 주고 집을 구한다 해야 되나? 그 서류상의 집을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있긴 한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어린 마음에 그럼 내가 유학을 가서 집을 얻은 다음에 콘서트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일본 유학을 결심한 첫 번째 계기였고 그거 말고도 이제 일본어가 좋아서 일본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일본어만 배우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걸로 끝나는 거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서 일본어를 활용해서 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본 유학 비싸지 않나요? 라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일본 유학을 처음 결심하고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가볍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일본 유학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엄청 너무 비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장학금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가 많이 있고 그것도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학교 리츠메이칸 같은 경우에는 학비 감면 제도가 있거든요. 성적에 따라서 학비를 깎아주는 제도인데 저도 지금 2년 동안 3년 동안이구나. 3년 동안 50% 감면된 금액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하는 편인데 반값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이제 학점이 막 4점대고 이런 사람들은 100% 감면을 받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일본인과 함께 경쟁해서 성적 우수자 장학금이라고 하죠. 외국인 유학생들이 받는 경우도 많고 사실 공부를 어느 정도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학교마다 다 찾아보시고 민간 재단에서 어떤 장학금을 주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사실 금액적인 면은 많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본은 물가가 비싸다고 사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값 같은 거, 집세, 야칭 같은 경우는 사실 비싼 곳은 정말 비싸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제가 사는 교토 같은 경우는 확실히 도쿄에 비해서는 많이 싸요. 그리고 제가 지금 평균적인 가격에 집에서 살고 있다고 치면 거기서 걸어서 10분만 더 들어가면 제 지금 야층의 반값인 집이 많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사실 싼 집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을 어떻게 금액적인 면에서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본의 부동산 사이트 홈즈나 유니라이프나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가셔서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랑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을 검색을 하면 야칭이랑 시키킹, 레이킹 이런 게 한 번에 확 나와요. 그런 거 잘 보시고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부담을 할 수도 있겠다 싶으시면 이제 부모님한테 딱 보여주셔서 설득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이게 사실 제가 댓글로 받은 질문의 대부분이 이거였는데 일본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또 그 질문들이
그냥 일본어를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라고 포괄적으로 다들 질문을 해주신 게 아니라 한자는 어떻게 하셨나요? 회화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게 많이 물어들 봐주셔서 제가 한번 그렇게 세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한자! 제일 많이 질문 받았던 게 한자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라는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한자 같은 경우는 머리로 외우지 말고 손이 읽는다는 감각으로 하셔야지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안 써버릇하면 바로바로 까먹고 일본인 친구들도 진짜 간단한 한자 단어도 이거 어떻게 쓰더라? 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머리에 한 번에 안 들어와 난 진짜 멍청이야 이런 식으로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고 그냥 자주 쓰는 단어라든지 자주 보이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손에 익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손이 나가게 그냥 느낌이라도 기억이 되게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제 말이 무조건 책상에 엉덩이 탁 붙이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쓰세요. 무조건 공부하세요. 이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해지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볼 때 많이 썼던 방법인데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볼 때 이제 귀에 막 아는 단어들이 팡팡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입시 공부할 때 나루토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인술이라는 단어가 딱 닌주츠 하고 딱 들어왔다 이러면 허벅지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닌주츠 한자를. 맞나요? 이런 식으로 막 써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모든 단어를 받아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해한 단어, 나 이 단어 알아? 라고 생각 드는 것만 허벅다리에 이렇게 써본다든지 이렇게 손에 읽는 연습을 하시면 책상에 앉아서 시험 볼 때만 한자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회화인데요. 사실 저는 일본에 유학 간 게 20살이 되고 나서 대학을 오면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본인과의 접촉이라든지 일본어를 사용할 기회는 딱히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한 방법은 제가 J-POP을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들으면서 콘서트 영상 같은 거를 많이 봤는데 대부분은 자막이 달려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 노래도 외우고 콘서트 자막도 같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통째로 외워버릇을 하면 바로 머리에 들어오기 쉬워져요. 그런 식으로 그냥 통째로 외워버릇을 한다 해야 되나? 그냥 외운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익숙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말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건 좀 부끄럽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회화를 쓸 그런 상황이 많이 없었어서 샤워하면서라든지 혼자 있을 때 상황극을 좀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하는 상황이 됐을 때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라는 상황극을 그냥 혼자서 샤워하면서 하지마시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쫑글쫑글거리면서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일본에 가고 나서 지금도 그렇지만 회화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못 알아듣는 말도 많고 말도 부끄러워서 잘 안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조언드리는 거는 어차피 저는 외국인이고 다 그거를 주변 일본 사람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일본인처럼 얘기를 해야지라고 해도 사실 저는 외국인이 말하는 거로밖에 안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해야 되는데 라고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단어라든지 모르는 표현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자기 회화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매 끊는 일이긴 한데 많이 그렇게 중간에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그 물어본 단어를 바로 메모장에 타타닥 써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익혔습니다. 별거 없죠? 네 번째 질문. 리츠메이크한 주변에 아무것도 없던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말하자면 진짜 아무것도 없긴 하고 시내는 아니에요. 근데 있을 건 다 있거든요. 대형 마트도 하나 있고 편의점도 많이 있고 노래방도 한두 개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기는 좋은 정도? 그냥 편의시설은 잘 있는 정도예요. 적적하고 조용한 것도 매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나름 매력 있는 도시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심심할 때도 있지만 사실 유학생이 해외 공부하러 와서 많이 유흥을 즐길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가끔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친구랑 놀고 이런 거죠. 그래서 결론은 딱히 많이 심심하진 않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잠 온 자답 Q&A는 이게 끝이고요.
제가 영상을 많이 안 올리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댓글 남겨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재미없는 일상 자주 찾아오셔서 응원되는 한마디 남겨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지금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와 있긴 한데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일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대답한 거 이외에 궁금하신 점 있다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런 Q&A 영상을 몇 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